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밀을 보고 있는데 아까 품질 얘기를 했고 숙기 얘기했죠. 품질에서 뭐냐? 이 배유율입니다. 배유율이 뭐냐면 우리가 화분과 작물을 종자를 이제 수확을 했을 때 보면은 그게 배와 배유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 배유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 무게, 그러니까 종자 무게죠. 무게에 대한 밖에 연피, 시, 눈, 배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시젖입니다. 배유의 중량비, 그래서 전체에서 시젖이 몇 프로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밀의 배유율은 보통 81에서 6% 정도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조죠, 그죠? 양자죠. 뭡니까? 술 담그는 걸 얘기하죠. 술 담그는 형태로는 배유율이 큰 것이 뭐하다? 유리하다. 왜? 술을 담그는데 주 원료가 뭐죠? 전분이죠. 전분은 이 배가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유죠. 배유가 거의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한 6%, 7%밖에 안 되죠. 배는 그럼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전분으로? 아니죠. 비타민, 지질, 단백질, 무기성 이런 걸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분율은 뭐냐면 밀이 있으면 그 밀을 예를 들어서 갈았다. 통밀을 갈아서 밀가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재분한 다음에 밀가루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분율이 보통 얼마다? 60, 70% 정도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적 조건, 분질이 요거 나오죠. 분질, 립질에 크게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하고, 립질은 뭐냐? 배유 후의 물리적 구조를 립질, 입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질, 그 다음에 분상질, 중간질 이런 게 있습니다. 초자질이 뭐냐면 미라를 횡단해서 단면을 보면 세포가 치밀하고 광선이 잘 투입되어 반투명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지방 및 전분의 함량은 적다. 그래서 열매의 비중이 큰 경향이 있다. 초자질 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분상질 밀은 뭐냐면 미라의 횡단면을 보면 세포 간극이 많아서 공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광선이 이 산란하다 할 때, 그죠? 난자죠, 그죠? 난 반사된다, 풀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가루 바탕으로 희게 보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것, 그것을 분상질. 간단히 이제 하면은 초자질은 단백질이 많고 분상질은 적다.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뭐라 한다? 중간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품질 보면은 단백질 및 연질의 함량, 밀에는 7에서 15%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의 70에서 75에서 80이 뭐다? 부질, 글루텐이라고 합니다. 요거예요. 요 성분에 따라서 이 부질의 양과 질이 밀가루에 뭘 결정한다? 가공적성, 어떻게 가공할 거냐 결정한다. 그래서 분질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질, 반경질, 경질이죠. 그 다음에 중간질, 그 다음에 연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질하면은 주로 아주 고급 빵을 만드는 데 쓰고, 반경질은 뭐 요것보다 좀 낮은 거, 그리고 이제 연질이라고 하면 요거는 부질 함량이 적은 걸 말합니다. 신장력이 강한 것은 가락국수, 신장력이 약하고 단백질 함량이 매우 적은 것은 카스테라나 비스켓 이런 걸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군 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태움에 남는 거, 그걸 해군이라고 하죠. 해군 함량이 많으면 부질의 점성이 끈적끈적한 걸 말합니다. 점성은 끈적한 정도가 감소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밀가루의 가공적성을 낮아지게 한다. 그래서 해군 함량이 적은 게 좋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밀을 공부하면서 뭐 하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밀, 거밀, 청계밀 이런 것들이 있다. 재배는 재배적 특성은 보리와 비슷하지만 보리보다 토양과 추위에 대한 적응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누가 타이핑했죠?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러시아 북부에서 잘 생겨나죠. 그만큼 뭐한다? 저온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옛날에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1800년대 후반, 900년대 초반 때 도밀을 그 전에도 재배를 했었어요. 재배를 했는데 이놈이 가을에 심었어. 그러니까 가을에 한 15cm 정도 컸어. 월동을 했어. 근데 겨울에 뭐 했다? 온도가 마이너스 30도, 40도까지 완전 동터져, 그죠? 내려갔다. 그러니까 다 얼어 죽어버렸어. 그죠? 어떻게 운 좋았어? 겨울을 잘 나서 하니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이 가능했는데 일반적으로 수확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라이셴코, 소위 린센코라는 그 러시아 농학자가 있었어요. 과학자가 봄에 이제 심었어요. 봄에. 그런데 봄에 심으니까 크기는 잘 커. 식물처럼 잘 크는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이상하다.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을에 심으니까 잘못하면은 얼어서 죽는다 이거. 동해를 많이 입는다. 동해를 입어서 수확을 못한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겨울을 잘 나서 이제 봄 돼서 살아나면은 뭐 한다? 열매를 맺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 봄에 심으면 정상적인 생육이 안 된다. 꽃이 안 피고 열매를 안 맺는다. 영양 생장은 계속 한다. 키만 크고 가지만 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이 중간고사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 가을에 심은 거하고 봄에 심은 거 차이는 뭐예요? 응? 어릴 때 겨울을 나느냐 안 나느냐, 그죠? 겨울에 저온을 경과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죠. 봄에 심은 거는 싹이 트거나 어릴 시기에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 겨울을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했어? 싹을 틔웠어. 그래서 싹을 틔워봤어. 싹을 틔워서 저온에 놔둬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마이너스 4도, 10도, 0도, 4도 이렇게 실험을 잘 해봤어. 겨울에 이렇게 낮은 온도에 딱 두었다가 봄에 파종을 해서 심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일대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혁명.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고요히 생각하고 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 그 사람은 뭐 됐습니까? 러시아의 영웅이 됐다. 아직까지도 책에는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나와. 100년이 지난 소위 린센코, 라이센코 이렇게 발음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파성이라고 합니다. 파성. 파성이 뭐냐면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은 겨울을 나야 일정한 싹이 트고 발을 해서 발하고 싹이 트어서 어느 정도 저온을 경과해야 겨와 결실이 된다. 그죠? 그 이 파성을 깨는 방법이 뭐다? 어릴 때 저온 처리를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파성이라는 개념은 소위 영어로 하면 버널리제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버널리제이션이 깰 수 있는 것은 싹을 틔운다든지 어릴 때 저온 처리를 해서 그 파성을 꼭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성질을 깨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엄청난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죠. 그리고 소위 또 뭐 비슷한 거 얘기하면 우리 그 한국의 농업인 중에서 가장 농업 연구자 중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 하면 누굽니까? 시 없는 수박 누구죠? 우장춘 박사님이죠. 일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2배체하고 4배체를 교잡해서 3배체를 만들었더니 아니 씨가 없는 수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죠? 학술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하나의 혁명을 이루었죠. 그래서 아직도 그분을 기리는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분의 열정 그리고 업적을 이제 기리고자 동상도 세워놓고 해놨습니다. 진흥청에 가면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나 사물을 대할 때 항시 연구하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 그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온다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고 발동도 그러고 늦고 그저 늦잠 자고 아무 큰 의미가 없다. 행복하게는 살 수 있겠지. 즐겁게 사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연구하는 개발해내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